오늘은 프로그래밍 선배로서 그리고 수만 명을 가르친 프로그래밍 선생님으로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조언을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공부 방법, 그리고 돈, 그리고 적성, 뭐 내가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그냥 한 영상으로 짧게 축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 방법을 말해보자면, 일단 프로그래밍은 공부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초, 중, 고, 대학교 나오면서 했던 공부 방법이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컴퓨터처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막 착오를 많이 겪으시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먼저 수능 같은 공부 방법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엄청 힘들거든요. 수능은 뭐죠? 수능은 클로즈북, 그러니까 뭐 참고자료나 이런 거 없이 여러분들 달달 외워서 그날 한 방에 증명하는 그런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인생은 오픈북이에요. 오픈북. 여러분들은 언제나 남한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참고 자료를 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달달 외우거나 그런 방법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찾을 수 있는 지식은 외우지 마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외우지 말고 그 인터넷 링크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80%만 배워라. 여러분들 그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많이 가시는데, 꼭 HTML 100% 익히고 나서 CSS 100% 익히고 나서 자바스크립트를 넘어가는, 그러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 비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뭐 동시에 배워라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 80%만 배워라 이 말만 기억해도 엄청 효율성 있게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80%에 들이는 노력과 90% 마스터하는데 들이는 노력과 95%, 98%, 99%, 노력이 여기서 한 10배씩 뛴다고 보시면 돼요. 80%에 10이라는 노력을 들였으면 90%에는 100, 95%는 1000, 98%는 10,000, 99%는 10만, 100%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80%만 배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어떻게 하냐? 인터넷에서 찾아라. 이게 바로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왜 공부를 잘하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물론 머리도 좋아요. 머리도 좋은데 효율성 있게,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사실 효율성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상한 거 공부하고 있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진짜 80%, 90% 이렇게 딱 효율성 제일 좋은 구간만 활용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머리가 좋다, 공부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효율성을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는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이거를 매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주입식 교육의 폐해죠. 자기주도적 학습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걸 하셔야 돼요. 프로그래머는 스스로 공부하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평생 스스로 공부해야 됩니다. 평생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데, 스스로 공부하는 훈련을 안 하면 프로그래머 할 수 있겠어요? 중간에 다 포기하겠죠.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항상 남들한테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스스로 공부하지 못하면 맨날 남들한테 물어봐야겠죠. 근데 남들한테 물어본다는 것은 그 남이 나보다 앞서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물어서 공부하는 사람은 언제나 남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보다 앞선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니까. 저는 웬만하면 남들한테 질문을 잘 안 해요. 그 이유는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다 찾을 수 있고, 특히 제 전문 분야는 남들한테 물어볼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저는 이제 항상 스스로 어떤 정보를 얻었으면 사실 저도 불안해요. 스스로 얻은 정보가 이게 맞는지, 그리고 공부 뭐 이렇게 해도 되는지 불안한데, 그 스스로 얻은 정보를 실제로 활용을 해보고,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게 틀렸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훈련? 그런 느낌으로 얻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스스로 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 하는 방법은 깨달았으니까 평생 하기만 하면 돼요. 평생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오픈북이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 중에 다른 데서 돈의 뭐 만족성 이런 게 좀 떨어져가지고 프로그래머 쪽으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진짜 양극화된 사회예요. 사실 그냥 대한민국 자체가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긴 한데,
그리고 어떤 직업이든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겠죠. 프로그래머도 그게 엄청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뭐 저 최상위 극단에 해당하는 실력인지는 저 스스로도 그렇다고 주장하기에는 좀 떳떳하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소득으로 보면 최상위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위권, 그럼 하위권들은 얼마나 버냐? 최저시급도 못 받아요. 근데 제가 추산하기로는 최소 20%의 하위권들은 최저시급도 못 받는 프로그래머예요. 아니, 무슨 20%나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20%는 뭐 유튜브 때문에 과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진짜 맞거든요. 그리고 대충 연봉 4천 이하면 연봉 4천만 원 이하면 거의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계실 분들이 많아요. 아니 최저시급은 뭐 2,200인가 2,300인가 그런데 연봉 4천 받는데 어떻게 최저시급일 수가 있냐? 이건 간단하죠. 왜 이렇게 많이 받는데도 최저시급 이하냐? 일을 많이 하니까. 야근을 많이 하니까. 좋은 회사들이 왜 좋은지 아세요? 좋은 회사들에는 보통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 일은 진짜 하루에 8시간 또는 뭐 주 35시간, 주 32시간 이 정도만 하고 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위에 공부 방법 말씀드렸죠. 이거를 스스로 익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 그런 꿈을 품고 프로그래머가 되려고 하시겠지만 정작 여기서 못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알바를 최저시급으로라도 하는 이유는 알바는 뭐 잠깐 하다가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최저시급으로 일정 기간 일하다가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프로그래머 진짜 제대로 된 직업인데도 최저시급 이렇게 받으면서 한다고 하면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 효율성 있게. 제가 이런 영상도 찍은 적이 있어요. 연봉이 안 오를 것 같으면 일을 덜 하라. 일을 덜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일을 덜 하려면 일을 빨리 처리하면 되죠. 지식을 빨리 습득하고 일 같은 거 있으면 빨리빨리 쳐내고, 그래서 뭐 저녁 시간을 벌고, 그래 돈을 적게 받아도 그만큼 일을 적게 하면 여러분들의 시급은 오르는 셈이에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뭐 부업을 하든가 아니면 다시 프로그래밍 공부에 투자를 하든가.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가셔야지 여러분들의 시급을 올리고 연봉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공부 방법, 효율성, 프로그래밍 할 때 그냥 프로그램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프로그램을 효율성 있게 만드세요. 효율성. 그게 여러분들 몸값을 올리는 길입니다. 시급을 올리는 길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성인데 사실 적성은 위에 것들, 적성도 사실 이 1번과 관련이 있어요. 이 1번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적성에 맞는 거예요. 1번을 잘 못하겠다,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아니 프로그래머가 공부만 하는 건가요? 이럴 수 있는데 사실 맞아요. 프로그래머는 그냥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일단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되고, 잘 효율성 있게 스스로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독학, 남들한테 안 물어보고 독학할 수 있어야 되고, 요런 게 이제 적성인 거예요. 요런 거를 잘해야지만 여러분들 적성에 맞는 겁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프로그래밍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아직 공부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항상 프로그래머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찍먹은 해봐라, 그리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체크만 해보고 아니면 미련 없이 떠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찍먹해보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공부 방법을 찾고 그 과거의 잘못된 공부 방법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효율적이고 독학하는 그런 연습, 그런 걸 1년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래야 이제 적성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적성에 맞아야만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머로 생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공부 방법을 바꾸세요. 공부 방법을 바꿔서 여기서 탈출을 하세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은 아닌데 그냥 이 인생 전반에 좀 통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프로그래머를 넣고 싶어요. 누구나 프로그래머가 될 수는 있지만 될 수 있어요. 요것만 잘 찾으면. 네, 모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그 현실, 여러분들이 환상을 갖고 오셨을 수 있지만 특히 다른 직업에서 여기로 전직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 직업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속할 바에는 다른 직업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 7년차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수강생도 4만 명 넘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었는데 대부분 다 돈을 보고 오지만 결국에 적성에 안 맞아서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적성에 맞는데도 올바른 방법을 못 찾아서 떠나신 분도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스스로 찾아라. 남한테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하는데 영상 편집하면서 자막 달고 있다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를 할게요. 공부 방법 있었죠 아까? 뭐 오픈북, 효율성, 스스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프로그래밍에는 정답이 없어요. 프로그래밍에는 정답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초중고 대학교 나오면서 항상 정답을 찾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거든요. 뭔가 정답을 찾아야만 될 것 같은데 프로그래밍은 자유롭게 하면 돼요. 결과물만 나오면 그 과정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결과물만 잘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꼭 정해진 한 가지 방법만 찾으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습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정답이 없다는 거. 프로그램은 정답이 없다. 잘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남이 말하는 것도 정답이고 내가 배운 내용 그런 걸 바탕으로 추측해서 했는데 잘 돌아간다. 그러면 그것도 정답인 겁니다. 다만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스스로 될 수 있어야 돼요. 찍어 맞추기가 아니라 스스로만의 생각, 논리를 갖고 만들어서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수능, 대입교육 거기서 꼭 벗어나셔야 됩니다. 프로그래머가 되는 길 그리고 프로그램에는 정답이 없다. 오픈북이라는 거 이거 보충 설명 드리고 싶어서 영상 편집하다가 자막 달다가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